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중계하고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이준영 캐스터가 더 고생했겠죠. 저요? 저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요. 저는 뭐 가까운 대구 가고 수도권 수원 가고 이랬으니까 괜찮은데 네. 예, 연장도 들어가시고. 아, 저는 창원 갔다 왔는데 속으로는 조금 거세했습니다. 근데 네. 창원 갔다 왔지만 이준영 캐스터가 거기서 또 이렇게 연장까지 들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항상 경기가 좀 연장으로 한편으로는, 들어가서 예. 다들 퇴근을 못하길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겠어요. 아,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저희가 수원에서 중계하면서 약간 티격태격한 게 또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네. 뭐 싸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저희 사이 좋은 건 다들 뭐 오프더하고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 별로 사이 안 좋아요. 아, 선 긋지 그렇게 엮지 마세요. 선 긋지 마세요. 아니 사이 안 좋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예. 그 짤 때문에 저한테도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는 이준혁 캐스터가 저를 이렇게 막 이해주는 척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와 진짜 전 나이 먹은 서름 너무 많이 당합니다. 회의하면 막 작가, PD, 아나운서 이 말 못한 사정을 제가 이 음막에서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다 밝혀야 되는지 저는 진짜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삽니다. 네. 어쨌든 뭐 방송하는 저희는 방송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이준혁 캐스터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는 사이가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9월 첫 주 진행이 됐습니다. 순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잔여 경기 일정으로 첫 주를 보냈습니다. LG와 한화 1, 2위의 경기차는 5경기고요. 최근 5연승을 달린 SSG가 지금 3위 자리 4위와 2경기 차로 달아나 있습니다. 삼성도 좋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KT, 롯데 5위 싸움 치열하죠. 반경기 차. NC가 지난주에 2승 4패로 조금 처졌고 기아도 지난주 1승 3패 그리고 두산 키움입니다. 일단 한 줄 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한 줄 평을 이게 순위 보고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그 3위부터 8위까지는 오리무중 같고요. 순위 네. 싸움이. 그런데 저 이번 주에는 이 한 줄 평을 순위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야구계 선배들의 그 떠남의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별의 아쉬움을 가지고 어제 네. 그 장혜주 선배가 어떤 14년이 됐는데 기일이셨죠. 예. 어제도 또 한 분이 우리 저희들과 이별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영일 그 전 총재 직무대행을 했을 때 근데 그렇죠. 81년도 프로야구가 이제 하면서 8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초대 총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마추어 야구 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야구를 좋아하시고 지금 선수들은 잘 모르는 선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1100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프로야구가 이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초석을 다져주셨죠. 네, 예. 이분이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뭐 정부하고도 그렇고 하여튼 그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숙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참 저는 정말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은 다 만나고 헤어지고 뭐 남녀 사이도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자꾸 떠나고 곁을 떠나고 하니까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네,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셨던 이용일 전 KBO 총재 직무대행 또 KBO 장으로 장례가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또 그 네. 그래서 뭐 아쉬움은 있지만 또 네. 우리가 뭐 야구는 계속되고 있고 또 네. 이분이 그렇게 만들어줘도 장윤주 선배가 또 그렇게 활약을 하시고 그러면서 초석을 다지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 후배 선수들이 막 인기머리를 해서 1100만까지 가고 있고 막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가 뭐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우리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오프더 야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80경기에서 시작했던 야구 경기가 뭐 점점 늘어가면서 뭐 100경기, 120경기, 133경기, 144경기 체제까지 와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후배 선수들이 이런 분들의 그 노고를 잊지 않고 더더욱 더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기가 식지 않도록. 네. 다시 순위표를 보면서 지난주에 업앤다운 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업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SSG 두산이죠. 네, SSG는 지금 5연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들어서는 패가 없어요. 그런데 시즌 뭐 초중반까지만 해도 SSG는 거의 뭐 중위권 하위권 밑에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워낙 지금
그 공수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결국은 SSG가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4위하고도 2경기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수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무엇보다도 SSG가 선발 그 원투펀치가 확실한데 김광현 선수가 그 뒤를 바치고 나머지 4, 5 선발이 사실은 선발로서의 역할을 크게 해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의 힘으로 SSG가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고, 최근에 와서는 좀 떨어져 있던 타격감도 이제는 좀 올라와서 투타 밸런스가 좀 잘 맞아 돌아가면서 결국 SSG가 3위를 지금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업되는 팀의 한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팀은 두산입니다. 두산이 사실은 그 9위권에 계속 시즌 내내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데 게임 차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어쩔 때는 5경기 막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한 경기 반, 2경기 막 이렇게까지 좁혀 들어왔어요. 9위 팀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두산도 이 9위권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틈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산이 경기력이 조금씩, 제가 두산을 말씀을 드릴 때 두산은 결국은 이 가지고 있는 원석들을 어떻게 보석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그 보석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그것을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경기력이 조금 더 짜임새가 있고 탄탄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고도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두산은 참 끈끈한, 원래 팀 컬러가 좀 끈끈한 팀인데 그런 팀 컬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면에 지난주 힘들었던 다운팀 롯데죠. 일단 롯데. 롯데는 지금 투타 밸런스가 다, 특히 공격으로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전준우 선수가 빠지고 난, 공교롭게도 전준우 선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공격이 조금 더 침체돼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약점이 좀 노출이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 노하우들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롯데 타자들이 젊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롯데가 공격에서 전반기만큼 활발한 그 타격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몇 경기 남지 않고는 전부 그 1, 2 선발들을 만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롯데가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격도 공격력인데 결국은 투수 쪽에서 선발로 새로 영입, 10승 투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맞이를 했는데 그 투수가 너무 지금 투구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거죠. 벨라스키 선수가. 그래서 롯데가 결국은 반등을 하려면 벨라스키즈 선수가 결국 남아 있는 경기라도 조금 제 역할을 해줘야 선발이 조금 더 탄탄하게 돌아가면서 그 안 좋은 타격을 조금 커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후반기 초반까지 보였던 그 기세가 조금 좀 가라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빨리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분위기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팀이 이제 NC 다이노스도 5강 경쟁을 꾸준히 하다가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뭐 또 한 가닥 희망은 보여줬는데요. 구창모 선수가 가서 3이닝 50개 투구를 하고 내려갔는데 숫자로 찍히는 그 키로수보다 체감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희망은 생겼는데, 역시 NC 다이노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수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선발 투수들이 약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면서 보충하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이 큰 관건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수는 다른 팀들은 경기 수가 많이 한 상태에서 주일에 뭐 한 이틀도 쉬고 하루도 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NC는 꾸준히 계속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지금 불리한 입장인데, 구창모 선수가 다음 등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기 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러나 크게 뭐 그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선수들이 조금 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노건 선수가
좀 네. 자기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노건 선수가 결국은 원투펀치로 지금 버티고 있는 NC 다이노스인데 노건 선수마저 최근에 서 부진하기 때문에 물론 나일리 선수도 쭉 좋다가 최근에 좀 한두 경기 좀 실패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노건 선수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업앤다운 팀들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어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 투수로는 토요일 삼성전 6과 3분의 1이닝 2실점 호투로 시즌 11승째를 거둔 한화의 문동주 선수입니다. 구원 투수인데요. 한 명만 뽑기가 어려워서 그냥 세 명을 다 넣었습니다. 이 잘한 거예요. SSG의 연승을 이끌고 있는 필승조, 지난주에 또 나란히 4홀드씩을 기록한 이로운, 김민, 노경은 선수입니다. 포수는 두산의 양의지 선수인데요. 이거 목요일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3명 선정하는 거? 구원 투수요. 네. 예, 이순철 의원이 이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했어요. 담당 PD가 했어요. 이야, 시청자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자, 넘어갈게요. 이렇습니다. 이준혁 캐스터가 이래요. 아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세 명 다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그냥 PD가 이야기하니까 그거 좋다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 찬성만 했는데 그걸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네, 넘어갈게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포수입니다. 포수는 목요일 사이클링 히트 직전까지 갔던 4안타,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장에서 결승타, 창원 원정 이틀간 행복야구를 했던 두산의 양의지 선수고요. 1루수입니다.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포의 잠재력, 금요일 롯데전에 연타석 홈런 포함해서 한 주간 홈런 3개를 친 SSG의 고명준 선수. 2루수입니다. 기아전에 2안타 3타점, 또 NC전에는 끝내기 승리의 발판이 됐던 2루타를 포함한 4출루 경기, 한화의 이도윤 선수입니다. 3루수는 타이거즈의 뉴 리드오프, 주간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기아의 윤도현. 유격수입니다. 팀 복귀 후 선발 출장한 전 경기에서의 안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NC전에 3안타 3타점을 기록한 두산의 안재석. 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타율 4할, 특히 금요일 키움전 하루에 도루 3개를 해내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휘어잡았던 삼성의 김지찬. 9월 시작과 동시에 부진을 털어내면서 맹타, 여기에 상대의 흐름을 끊는 호수비까지 SSG의 최지훈. 지난주 3경기에서 무려 12타수 9안타 5타점, 특히 목요일 KT전 짜릿한 역전 만루 홈런의 주인공이었죠. 1위 팀 LG의 가장 뜨거운 타자 문성주 선수. 지명타자로는 지난주 선발로 나온 3경기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치면서 주간 14타수 7안타, 그의 안타 시계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마지막 단 한 장면으로 선정하는 스페셜은요. 토요일 NC전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던 단독 홈스틸, 아주 빛나는 센스를 보여줬던 기아의 박찬호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뭐 잘 나가고 있는 SSG 선수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뭐요? 우리 중계방송 할 때 네. 라인업 소개할 때 외야부터 가잖아요. 네. 근데 왜 오프더 야구는 투수부터 가요? 저는 그 중계 때도 항상 외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중계 때도 항상 이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야부터 하죠, 아니면? 정우영 선배는 외야부터 하시는데 캐스터마다 또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네. 이 포지션 넘버대로 항상 하고 있는데요. 외야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저 외야수 출신이어서. 외야수 출신이시라고 너무 외야 챙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야수부터 소개해 주시죠. 저 내야도 했어요. 잠깐 1년 하셨잖아요. 1년은 한 게 아닙니까? 물론 1년을 너무 잘 하셨지만 주로 이제 외야를 하셨기 때문에 외야부터 소개해 주세요. 1년은 한 게 아니에요? 1년도 하신 거죠. 예. 1년 세월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365일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3루부터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3루요? 갑자기 또 3루로 가라는 거예요. 3루를 하셨으니까. 외야부터 갈 거예요. 네네. 제가 그 고향처럼 생각하는 외야부터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성주 선수는 지난주에 너무 그 깊이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마추어 선수들은 문성주 선수를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력의 아이콘. 특히 뭐 신체적인 조건이 적다 뭐 이런 저처럼 적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정말 문성주 선수를 보고 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명은 성적순이 아니다. 뭐 성적과 꼭 비례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노력 여하에 달라진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선수입니다. 네. 최지훈 선수는 아마 조금 시즌 초중반이 좀 고민이 좀 많았을 거예요. 타격이 좀 부침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역시
SSG가 연승으로 가는데 상당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지훈 선수는 수비나 주루나 타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거든요. 결국은 최지훈 타자가 테이블 세터진에 들어가 있는 것이 SSG가 조금 더 공격을 활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조금 더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천백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 역할을 지난주에 최지훈 선수가 해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경기에서 쭉 한다고 한다면 SSG가 3위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투수력에 비해서 SSG가 공격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들 쭉 받아왔고 그래 왔었는데 지난주가 연승 무드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공격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최지훈 선수의 역할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찬 선수는 역시 삼성 라이온즈에 제가 김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나갔을 때도 김찬 선수의 가지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그런 어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비중에 걸맞게 김찬 선수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찬 선수가 리드오프로서의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그 공격의 점수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이 경기를 이긴 걸 보면 김찬 선수가 나가면 구자욱 선수 해결, 디아즈 선수 해결 막 이렇게 해서 홈으로 많이 불러들여서 지금 공격이 불펜도 좋아진 것이 있지만 공격에서 점수를 좀 더 넉넉하게 내는 그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삼성이 많이 좋아지고 포스트시즌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천백 역할을 김지찬 선수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도 상당히 기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재석 선수입니다. 안재석 선수는 전과 군내 입대와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선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공격에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좀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수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미래 차세대의 유격수로서의 그 안재석 선수와의 라이벌 관계가 우리가 재밌는 좀 볼거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주원 선수하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윤도현 선수도 마찬가지. 윤도현 선수도 같은 비슷한 또래인데요. 결국 윤도현 선수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들을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캠프 때 이런 걸 보면 굉장한 그 곽강을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가 부상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은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도현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위에 이도윤 선수입니다. 이도윤 선수는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스타 때 보니까 자기 연차가 11년 차라고 쓰고 나왔던데 그만큼 애되게 생겼고 이제 프로에 갓 들어온 선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0년이 넘은 선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수비나 주루나 공격에서 알토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이 일을 수성을 하고 있고 또 내야가 탄탄해지고 하는 부분도 이도현 선수는 2루도 하고 유격수하고 다 하니까요. 그 공백을 좀 잘 메워주고 있으면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행준 선수는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이승용 감독이 2년 전부터 이승용 감독이 저 선수는 SSG의 중심 타자가 돼야 되는 선수입니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운 스윙폼을 가지고 있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역시 그 경기를 쭉 하면서 이 꾸준함을 이어가지를 못했었는데 그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 투수하고 대결하는 요령만 조금 더 터득이 된다고 한다면 지난주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시 고명준 선수는 기대한 대로 성장해 가고 있고 이제는 본인이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경기를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SSG의 중심 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양의지 선수인데요. 양의지 선수는 그냥 뭐 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아섭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투수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특이하게도 좀 이로운, 김민, 노경은 선수를 했는데요.
우리 저 이로운 선수가 사실은 빠른 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구력이 좀 흔들리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와서는 그 빠른 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구력을 갖추고 그 체인지업을 간간히 섞어 던지면서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그러니까 파워 피칭을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운 선수가 이렇게 급성장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SSG 불펜이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생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민 선수는 뭐 모두가 다 알다시피 포심을 던졌을 때는 KT 시절에는 그렇게 싹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KT 시절에 그걸 투심 그립을 하나 바꿈으로써 결국은 땅볼 유형의 투수가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했는데 이제는 SSG로 옮겨와서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좀 유지해주고 있다. 더 나은 성적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 선수는 KT 시절부터 볼은 빠르지만 제구력이 안 되고 그래서 투구 어떤 그 내용이 오락가락했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도 좋은 투구 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되지 하고 항상 의구심을 갖고 그 친구도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 그립 하나 바꾼 걸 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불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오원석 선수와 이 김민 선수를 트레이드했을 때는 사실은 불펜 투수와 선발 투수를 트레이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선발 투수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적을 오원석 선수도 KT 가서 좋은 성적을 냈고 김민 선수도 이 부족했던 약했던 불펜진들을 와서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그런 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김민 선수는 SSG에 와서 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 올 시즌에도 이 세 명의 불펜 투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SSG는 포스트시즌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로운 선수는 노경은 선수는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결국은 마운드에서 그 나이가 먹었음에도 힘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선발 투수를 했고 그동안 가진 노하우를 마운드 위에서 10분 발휘하면서 상대 타자들을 강약 조절을 하면서 타이밍도 뺐고 노련한 경기 운영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SG 불펜의 신구 조화가 잘 맞물려 가면서 강한 불펜.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좋은 성적을 SSG 불펜진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조금 떨어진 선발진들을 앞으로도 이 세 명의 필승조들이 잘 메워가면서 성적을 계속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찬호 선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 투구를 할 때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 홈스테이는 사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성령 선수가 좌투수니까 이게 등 뒤쪽에 있으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슬금슬금 나오다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허를 찔렀는데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1루에서 주자가 리드폭을 가져갈 때도 항상 눈을 투수 쪽에 띄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나가는 감각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영모션에 걸리니까요. 그러면 투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수도 항상 주자가 등 뒤에 있으면 빠른 주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인을 교환하더라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틈새를 박찬호 선수가 파고 들었다는 것이 상당한 그 센스를 보여줬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구를 할 때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 이건 뭐 위험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면 사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그 센스 있는 주루포를 우리가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문동주 선수를 빼먹으셨는데요. 문동주 선수는 우리가 꼭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어제 강민호 선수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이 던지는 공이 아니었다.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아따 노 프라블럼이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거는 엄청 웃으시던데. 그 노프라블럼을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노 프라블럼이요? 예. 아따 노 프라블럼이요? 노프라블럼을 전라도 사투리를 할 때는 아따까지는 꼭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뭔가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동주는 더 맛을 살린 거죠. 제가 이제 그 했던 것은 그냥 아따를 빼고 노프라블럼을 그냥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아따까지 집어넣으니까 양념이 더 쳐진 거죠. 문동주 선수가 방송을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노프라블럼을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서울말로 하죠. 영어인데 무슨 서울말로예요? 아 서울 버전으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예? 한번 해주세요. 노 프라브로. 이런 느낌이군요. 자, MVP는 누굽니까? MVP는 역시 길게 설명을 드렸던 SSG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5연승을 하고 있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로운, 김민, 노경훈 이 세 선수로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SSG의 필승조 트리오 주간 MVP로 선정하겠습니다. 주간 이슈도 이제 첫 번째 SSG 랜더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봤는데요. 정말 이 치열한 순위 경쟁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5연승 3위 굳히기에 들어간 SSG 랜더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지표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역시나 이제 마운드의 힘이 가장 SSG의 성적에 이 중요한 발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발진의 성적을 가져왔는데요. 선발 평균 자책점은 3.78로 10개 팀 중에 3위. 사실 뭐 소화 이닝이나 평균 투구수를 보면 이렇게 길게 선발이 던지는 팀은 아닙니다. 퀵호크도 네. 선발이 빨리 내려가는 횟수도 61회로. 가장 많았고요. 네. 네. 이런 점이 어떤 SSG의 올 시즌 그 전략 팀 컬러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프런트에서 김민 선수를 그 선발 투수를 내주고 김민 선수를 영입했던 이유도 선발진에 비해서 불펜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올 시즌에도 앤더슨과 화이트 그다음에 김강현 선수가 딜을 바치고 있고 4호 선발이 그래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숫자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9위에 돼 있고 그런데 결국은 불펜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구원진의 성적도 보겠습니다. 구원 평균 자책점은 3.28 전체 1위 그리고 홀드도 1위, 블론 세이브는 최소 1위, 승계주자 실점도 27.9%로 두 번째로 낮았고요. 마지막 이제 선발의 승리 투수 요건을 구원진이 날린 횟수가 5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필승조 그러면 뭐 한 명 아니면 2명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SSG는 세 선수가 필승조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약한 그 볼을 투구를 하는 마무리 것도 빼고 아니고. 중간만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병은 좀 빼놓고 지금 필승조만 지금 그러니까 세던맨만 이제 3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역할이 좀 이렇게 분산돼서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체력적인 것도 세이브를 하면서 투구를 이어가면 훨씬 더 힘이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연쇄작용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어쨌든 이 확실한 구원진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 SSG 랜더스고 일단 뭐 선발 투수 원투펀치까지는 확실합니다. 앤더슨 화이트 그리고 김광현 선수 뭐 평균 자책점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127이닝 정도 던져주고 있고 여기에 뭐 문승원 선수 그리고 5선발로 또 활약해주고 있는 최민준 선수. 네, 최민준 선수와 이제 송인규 투수가 이제 5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 선수를 최민유가 문승원, 송인진 이 세 선수가 좀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SSG는 선발도 다른 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문승원 선수가 그 역할을 조금 더 4선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결국 문승원 선수 팀 사정 때문에 불펜에 가 있고 마무리도 가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던지는 체력에 좀 그동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네. 빨리 원래의 문승원 선수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소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선발진을 불펜이 잘 메워가면서 그렇죠. 지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 SSG가 불펜이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요. 지는 경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지는 경기를 이 SSG가 지는 경기, 이기는 경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기는 경기는 이로운, 김민, 노경은 선수가 확실하게 가지만 이게 이제 쫓아가는 경기, 완전 포기하는 경기 이런 경기는 전영준, 정동윤, 뭐 박시우, 김건우 이런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뭐 왼손을 한두솔, 김태경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역전패가 없다는 게 그겁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 피처스에서 잘 닦아져서 와가지고 결국 자기 역할, 주어진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필승조들이 힘이 떨어지지 않고
역전패를 최소화시키면서 결국 이기는 경기 선발에 나가서 결국 이기고 하는 경기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비춰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SSG는 지금 피처스에서 이 젊은 선수들 잘 성장시켜서 올려서 1군에서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좋은 성적을 필승조들이 올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홀드 개수만 봐도 뭐 김민 19홀드, 이로운 27홀드, 노경은 네. 29홀드, 여기 조병현은 28세.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에 주로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예. 네. 그 말씀해주신 구별하는 거, 이기는 경기와 지는 경기 구별하는 게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 수가 일인데. 그럼요. 네. 엄청 그러니까 피처스에서 이런 선수들을 잘 만들어서 지금 올린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조병현 선수는 제가 볼 때는 KBO 리그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옵터 야구에서 대한민국의 마무리로서는 확실한 마무리로서 두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박예경과 조병현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안정감이 있다. 우선은 뭐 최고라고 따지기 이전에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병현 선수 사실은 마무리로 가는 것이 이승용 감독에게 작년 시즌만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조병현 선수가 마무리 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아직은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비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NC의 유진욱 선수 가듯이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갔는데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빠른 볼도 각도도 있지만 수직 무브먼트의 각도도 있지만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홈플레이트가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크볼이 강력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안정감 있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조병현 선수가 이 필승조 뒤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투수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 SSG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기록만 봐도 SSG 팬분들은 뿌듯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김민 선수 특히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홈에서의 성적과 원정에서의 성적. 네, 홈에서도 2.70, 원정에서도 2.96, 뭐 준수합니다. 특히 이제 SSG 홈구장이 투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랜더스필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땅볼의 비율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투심을 작년부터 늘리면서 이게 또 홈구장, 그러니까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 홈런 많이 나오는 구장에서는 땅볼을 많이 이끌어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지금 50이닝 이상 던진 리그 전체 투수들 중에 가장 땅볼 비율이 높은 선수가 바로 김민 선수네요. 네. 그러니까 투심이라는 것이 이게 매듭을 이렇게 따라잡아서 던지면 포심은 이게 백스핀을 이렇게 돌리면 투심 같은 경우도 백스핀 하지만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버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장점을 살려서 투구를 하면 배트에 그만큼 빗맞는다는 것인데 그 구종을 김민 선수가 만들어낸 거죠. 포심에서 투심으로. 그래서 아마 땅볼 비율이 저렇게 높아지고 그 사실은 인천 SS 랜더스필드 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데도 불구하고 땅볼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김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올 시즌에 투심 구사 비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김민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조병현 선수는 포크볼이 주목인데 이 포크볼의 피안타율이 1할 8푼, 헛스윙 유도 비율이 무려 50%.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팔 각도에 따라서 변하고 구종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네. 팔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커브라든지 포크볼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구종도를 던져야 조합이 맞는 거잖아요. 각도가 맞는 거거든요. 네. 약간 그러면 팔 각도가 좀 더 벌어지는 선수들 뭐 45도 아니면 뭐 한 뭐 60도 막 이렇게 뭐 약간 뭐 머리하고 벌어지는 선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이제 행으로 가는 변화구들을 좀 많이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좀 낮게 떨어지고 이제 그런데 조병현 선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팔 각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볼들, 빠른 볼도 수직으로 무브먼트가 생겨야 되고 포크볼도 수직으로 오다가 떨어져야 타자들이 속는 건데 그 포크볼이 워낙 빠른 그 묵직한 빠른 볼 앞에서 포크볼이 와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저렇게 포크볼에 많이 헛스윙을 하고 속는다는 거겠죠. 네, 강력한 구위와 잘 궁합이 맞는 그렇죠. 포크볼이죠. 네. 그러니까 수직 무브먼트가 있는 것을 가장 변화구의 조합이 잘 맞는 것은 종으로 떨어지는 커브가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병현 선수는 그 커브 못지않게 이 포크볼이 수직 무브먼트로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타자들이 빠른 볼과 포크볼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네. 빠른 볼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히팅 포인트를 마냥 뒤에다만 놓고 때릴 수가 없다 보면 아무래도 히팅 포인트 앞에 오다 보면 포크볼이 떨어지면 그렇죠. 속을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거죠.
스태티즈 기준으로 구원 투수 WAR 탑 10을 뽑아봤는데요. 조병현 선수가 1위입니다. 3.59. 그리고 노경은, 이로운, 김민 이 필승조들도 다 탑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SSG 랜더스의 뒷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승조에 벌써 3명의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4명이네요. 네, 조병현 선수 선수까지 포함해서 마무리까지 하면 이 접전 승부의 짐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이 SSG의 그 점이 SSG가 힘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급성장한 부분. 그렇죠. 예, 투수 지표를 쭉 살펴봤는데 이어서 네. 타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SG가 사실 타선 때문에는 조금 지금 마음고생이 진행 중인데 타격 지표는 다 하위권입니다. 팀 타율 9위, 팀 출루율 9위, 팀 OPS 9위, 득점권 타율도 8위. 네. 예. 아무래도 그렇죠.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SSG가 그 좋은 성적을 내는 시즌은 항상 홈런도 많이 치고 그렇죠. 타자들의 힘이 좀 많이 한 앞섰던 방으로 팀인데 뒤집는 경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SSG가. 올해는 사실 좀 그런 힘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지금 9월 들어서 연승을 달리는 분위기에는 타자들도 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레디아 선수 꾸준한 활약인데 올 시즌 3할 3푼 7리 홈런 11개를 치고 있고 후반기 들어와서는 팀 타율이 지금 4할 때 4할 7리에 OPS도 1이 넘네요. 에레디아 네. 선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디아 네. 선수를 보면은 타격은 어떤 각도로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에레디아 선수뿐만 아니라 롯데 네이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선수들이 그 타격하는 파워 포지션에서 히팅 포지가 나오는 그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와야 기복 없이 꾸준한 타격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들은 배워야 되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레디 선수 그렇게 신체적 조건이 크지 않거든요. 네이스 선수는 크더라도. 근데 네이스 선수는 신장이 커도 홈런을 뻥뻥 때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교타자잖아요. 네. 에레디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선수들이 만약에 비슷한 어떤 유형의 선수이라고 한다면 그 타격을 꾸준히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영상 보고 하면 연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류효승 선수 지난 8월 중순부터 1군 들어와서 특히 타격 쪽에서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혁 캐스터가 글쎄 기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인가 어디서 효승 선수를 만났을 때 제가 타격 자세가 굉장히 좋아서 네네. 저렇게 타격을 하면 경기를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선수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수비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공격에서만큼은 저런 자세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타격을 할 것이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간히 나가서 홈런을 때리니까 이제 이승용 감독이 계속 지금 류효승 선수를 경기를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좀 부응하고 있어요. 그거는 타격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류효승 선수는 이런 타격 자세를 잃지 않고 꾸준히 좀 가져가면서 파워 있는 타격을 하면서 SSG의 그 중심 타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주간 베스트 라인업에도 뽑혔던 고명준 선수 최근 8경기 동안 홈런 5개가 나오고 있고 또 우타 거포는 항상 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명준 선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응용 능력이 얼마나 경기를 통해서 발휘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좋고 나쁨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명준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수를 한 투수만 계속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야구는 각각의 유형의 투수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응용 능력을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타이밍을 맞춰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명준 선수가 한다고 한다면 꾸준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 연승 기간 동안 9월 들어와서는 그래도 타격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진 SSG 물론 뭐 9월 아직 4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타격 코치가 좀 얼굴이 좀 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원 경기장에서가 SSG를 만났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각 분야에서 성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못하면 타격 코치가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타격 코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았었는데 이제 좀 얼굴이 좀 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잘 좀 쳐라. 타이 코치 얼굴 좀 봐봐라. 다 주고 하는 죽상이다. 그러니까 선수들 좀 못하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겠죠. 근데 그 타격이랑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타이 코치도 마음고생, 선수들도 마음고생.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연승을 하면서 타격도 좋아졌으니까요. 이것이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네. 한 가지 이제 에레디아 선수가 이번 주에 좀 출산 휴가로 네. 셋째가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 3경기 결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승용 감독이 뭐 팀이 중요한 시기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다라고 그럼요. 하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뭐 과거는 이제 다른 세상이니까요. 네. 네, 에르데 선수가 오늘 들어갔다가 12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뭐 2주는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SSG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손실인 거죠. 그렇죠. 뭐 딱 세 게임이라고는 해도 또 네, 뭐 네. 갔다 와서 시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레디아 선수가 어쨌든 건강하게 셋째 출산하고 빨리 또 돌아와서 팀에 힘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SSG 얘기를 쭉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한 주간 나왔던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은 단일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총 관중 1,088만 7,705분, 평균 15,122분의 관중분들이 오셨는데 올해는 635경기 만에 이 기록을 뛰어넘고 1,090만 돌파를 했습니다. 관중분들의 뜨거운 성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야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야구인에서 참 행복인 거죠. 네. 뿌듯함이고. 특히 이제 흥행을 올 시즌 이끌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홈 관중 무려 14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KBO 리그 역대 최초 기록이고요. 한화 이글스 역시 신구장에서 지금 좌석 점유율 99.2% 거의 뭐 매 경기가 가득 차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어제도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갔다 왔는데요. 네.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물론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관중분들도 실망하지 않고 야구장에 찾아주시는데 삼성이 꾸준히 지금 주인권을 오락내리락하면서 관중분들을 야구장에 오시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경기 끝나고 리뷰하고 있을 때 보면 이벤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연도 하고 네. 파티도 하고. 관중분들이 야구장 그라운드 잔디를 밟아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이게 내려오시게 해서 그러니까 야구장도 이렇게 밟는 체험도 하고 또 야구장 잔디에서 관중석을 바라보는 그 느낌도 다른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더니 각 구장도 그렇게 해서 자꾸 관중들과 선수들 그라운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1,200만 관중 시대가 열릴 것이 유력한데 1,500만 관중 시대까지 네. 여러분 같이 오래오래 야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중계를 할 수 있게 어려운이 할 거 아니에요? 더 잘하겠습니다. 나이 40도 안 됐는데 뭐 걱정해요. 우리가 걱정이지. 걱정되세요? 아니, 걱정은 안 해요. 뭘 걱정을 해요. 행복한데. 알겠습니다. 야구 이야기는 행복한데. 자, 개인 기록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폰세 선수의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228개 삼진으로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존의 2021년 두산 미란다 선수가 세웠던 기록을 일찌감치 뛰어넘었고요. 폰세 선수가 이미 뭐 올 시즌에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도 세웠고 또 200탈삼진도 최소 경기 만에 했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개인 연승까지. 참 이렇게 폰세 선수, 보면 우리나라 문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요? 또 손님들한테 잘하는 문화잖아요. 네. 동방예의지국. 그렇죠. 폰세 선수가 일본에서 저 좋은 저 실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성적 못 냈거든요. 네. 근데 규제가 심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상당히 예우해주고 대우해주고 막 이러니까 폰세 선수가 그 자기 어떤 성격과 딱 맞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완전 날개를 네. 달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최다 탈삼진 신기록까지 세웠네. 일본 리그는 확실히 좀 외국인 선수들한테 좀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거죠. 예. 우리는 좀 외국인 선수들을 예우해주면서 조금 팀하고 이렇게 약간 겉도는 면이 있어도 그냥 그걸 용인을 하고 그게 그 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네. 근데 일본은 철저하게 이 팀 안에 이게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팀 중심, 문화에 팀 팀 중심. 문화 분위기에 다 들어와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마 폰세 선수는 그 이겨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문화 차이죠. 네, 우리는 이분도 이 선수들이 커나운 문화가 있잖아요. 네.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면서 예우 찬스 해주고는 문화인데 일본은 딱 팀 이 한 팀이 있다.
그러면 그 팀 안에 이 팀 문화에 팀 칼라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 어떤 그게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성적을 내지 못했었어요. 네, 어쨌든 폰세 선수의 이런 엄청난 활약을 앞세워서 한화 이글스가 뭐 팀 지표도 지금 굉장한데요. 스태티즈 기준으로 한 시즌 팀 전체 투수 WAR 순인데 2019년 SK가 세웠던 35.27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지금 뭐 33.36이니까 한화 이글스가 37까지도 갈 수 있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투수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투수진이 좋은 팀들이 다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LG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SSG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고 타저 시대에 딱 맞는 투수진을 갖췄다라는 생각. 작년까지만 해도 이 탱탱볼 시절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공격이 좋은 팀이 그랬었는데 그런데 팀 투수 WAR이 저 정도 된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기록을 그럼요.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다른 지표도 좀 볼까요? 예, 역대 팀 탈삼진 개수도 지금 1,185 탈삼진을 저것도 기록하고 넘어가 있는 있는데? 한화가 신기록 세울 것이 유력합니다. 네. 22년 롯데의 기록을 넘어서 역대 최초의 1,200 탈삼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봐도 24.3%의 삼진율을 지금 한화 투수진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 SSG도 지금 사실 대단한 건데 한화가 조금 더 높게 많이 높네요. 24%면 2015년 삼성의 기록을 지금 뛰어넘고 있고 이 엄청난 삼진 페이스를 또 폰세 선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정우주 선수가 9이닝당 평균 14.19 탈삼진으로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빠른 볼 9개로 타자 3명 삼진 잡았다며요. 그러니까요. 말 다 했죠. 리그 평균이 7 정도니까 거의 2배를 지금 정우주 선수가 빠른 볼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기록을 그런데 하고 있는 어제 거고. 나와서 투구하는 거 보니까 그 빠른 볼에 이제 변화구도 조금 던지는 비중이 늘었더라고요. 슬라이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변화구가 완성도가 좋아지면 선발 투수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동주 선수가 버금가는 투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까지 발전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폰세 선수의 이 12.54 기록도 역대 지금 최고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는 이게 96년 구대성의 11.85 이게 규정 이닝 기준으로 9이닝당 탈삼진 최고 기록인데 네네. 폰세 선수가 지금 12.54 그리고 SSG 앤더슨 선수가 12.90 두 선수가 아마 또 신기록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진의 주요 기록 모든 면에서 1위. 특히 이제 빠른 공 148.7km 이게 한화 투수 전체 빠른 공 평균이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파이어볼러들이 많이 지금 구축 그러니까요.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 빠른 볼 던지는 투수 너무 많아요. 평균이 거의 150에 조동우 육박하는 선수도 김범수도 자투수 그렇죠. 우투수 박사훈 선수, 한승혁 선수, 김서현 선수, 김서현 선수, 문동주, 정우주, 정우주. 어제는 또 황준서 선수까지도 147, 8 던지더라고요. 뭐 나오는 선수마다 뭐 150, 뭐 김종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150 정도는 이제 명함 못 내밀고 155, 6은 던져야 뭔가 파이어볼러의 느낌이 날 정도로 아무튼 한화 이글스 투수들의 지표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김광현 선수입니다. 역대 세 번째 2000 탈삼진의 주인공이 된 김광현 선수 2302와 3분의 2이닝 만에 이 기록을 세웠고 역대 최소 경기 그리고 최소 이닝으로 2000 탈삼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송진우, 양현종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김광현 선수가 2007년에 데뷔해서 4월 10일에 첫 탈삼진 그리고 2008년에 삼진 1위 탈삼진 1위를 또 하기도 했었고 2016년 6월 23일 경기에서 개인 최다 13개의 탈삼진 1500 탈삼진은 2022년에 달성을 했고 그리고 2025년 드디어 2000 탈삼진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정말 위대한 투수들만 세울 수 있는 기록인데 파워 피처의 그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 미국 진출에 공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이루었을 텐데 그 공백 때문에 한참 좋을 때 미국 진출을 해서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축하드립니다. 2000 탈삼진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다음은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선수가 350개 홈런을 치면서 KBO 역대 7번째 그리고 포수 최초의 350 홈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앞에도 다 위대한 타자들이었지만 포수로 달성했다는 점에 정말 제가 강민호 선수 두 번째 FA 된가 언제 될 때 30대 후반대인가 언젠가 강민호 선수 유일하게 50까지 야구할 사람은 강민호 선수라고 했는데 어제 홈런 때리는 거 보니까
20대 선수들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네. 조동호 선수가 슬라이더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 건데 그거를 가슴을 열고 이 훅 스윙으로 나인 드라이브 홈런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젊은 선수들 그렇게 못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센스, 그러니까 순발력과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포수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저렇게 저런 나이 40에 아직도 저런 타격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예. 22년 차인데 네. 지금 딱 만 40. 네. 또 FA가 되거든요. 강민호 선수 정말 50까지 지금 뭐 꺾이지 않고 보통 저 위서들은 더 빨리 시작을 했고 저희들만 해도 30대 후반이 되면 다 코치로 들어앉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강민호 선수는 포수를 하면서도 350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지금도 젊은 선수들, 20대 선수들 못지않게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참 그러면서 또 삼성 라이온즈에 아직까지도 강민호 선수를 필적할 만한 포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또 그만큼 강민호 선수의 어떤 그 그늘이 상당히 넓고 크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되는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영호 선수입니다. 최영호 선수가 4,400루타를 토요일에 달성을 했습니다. 강민호 선수만큼 뭐 대단하죠. 사실 83년생, 예, 지금 최고령 타자인데 올 시즌에도 말해 이런 뭐 하겠어요. 움직이는 기록 제조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올해도 이런 숫한 기록들 뭐 예. 그것도 근데 세야 돼요. 이제 야구장에 나와서 발 한 발짝 내디면 그 몇 발짝 내디었다. 이것도 기록을 세야 되는데.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그래, 기록이다. 예. 뭐 꾸준하죠. 올해도 뭐 지금 타율도 3할 42살이 저렇게 뛰면 앞으로 저런 선수들이 그저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렇죠.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네. 3할 타율, 4할 출루율, 5할 장타율을 네. 올해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최영호 선수.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그냥 그건 기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리빙 레전드들의 지난주 달성된 기록들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10시즌 연속 20홈런까지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올해는 뭐 빠진 기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뭐 꾸준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예, 최정 선수의 요거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드문 기록이라고 해요. 25명밖에 없는 기록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거죠. 그럼요. 예. 예. 근데 이 다가올 달성할 수 있는 기록들을 여기 보니까요. 네.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최정 선수도 가능하고, 그럼요. 디아즈 선수도 가능하고, 디아즈 선수가 지금 홈 경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6개만 더 치면 50홈런. 네. 노경훈 선수는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요. 근데 네. 노경훈과 이론 30홀드 듀오 이것도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30홀드가 한 팀에서 2명 나오면 역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노경훈 선수가 29홀드 하나 남았고 이로운 선수가 27홀드 3개 남았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충분히 예.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이로운 선수는 역대 21세 이하 투수로는 박영현 선수가 2023년에 32홀드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것도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필승조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노경훈 선수는 만 41세 이상 기준으로 지금 뭐 이미 압도적이죠. 29홀드라는. 그러니까 이런 선수 성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네. 빠르고. 노경훈 선수는 이제 꾸준하게 뭐 나이가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자기 관리 잘해서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것이 큰 관건이죠. 그렇죠. 지금 김진성 선수가 30홀드, 노경훈 선수가 29홀드로 홀드왕 경쟁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1위가 되더라도 최고령 홀드왕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테랑은 가치가 있다.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후배 선수들이 그 선수들을 보는 거 하는 걸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경기하는 그 내용 또 어떻게 이기상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보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말로 전수도 해주고 그래서 팀은 갑작스러운 리빌딩보다는 신구 조화를 잘 이루면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자, 오프터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수요일에 광주에서 삼성 기아, 그리고 일요일에 잠실에서 기아 LG 같이 두 경기나 중계를 하게 됐어요. 기쁘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정우영 캐스터랑 하는 게 좋으세요? 저랑 하는 게 좋으세요?
그건 이준혁 게스트하고 하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중계로 사이 좋은 중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